갑시다. 자유의 개념을 둘러싸고 이거 한가운데 가장 익숙한 건 요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소극적 자유라고 하고요. 하나는 적극적 자유라고 합니다. 요런데 뭐야? 창 풀렸어? 제기를. 좀만 기다려. 아니 왜 제기라 해도 웃어 이 사람들. 자, 근데 요게 누가 한 거냐면 벌린이라는 사람이 한 거예요. 벌린이라는 사람이 이 두 개념을 도입해서요, 자유주의적 자유를 옹호했어요. 근데 뭘로 규정하고? 여러분들이 대답할 차례야 이제. 대답 잘해줘야지. 그래야 내가 수업을 하지. 그렇죠. 소극적 자유로.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냐? 자유주의적 자유는요, 이퀄 소극적 자유라 이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의미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벌린이 어떤 개념을 도입했어. 그게 뭐예요? 자유에 대한 건데요. 소극적 자유하고요, 적극적 자유라는 개념을 도입했어요. 이렇게. 좋습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좋습니까? 자, 그래서 1번은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유의 1번 지문이니까 자유롭게 써야죠. 2번부터는 자유롭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둘째 문단을 봅시다. 한번 조금 내려서 둘째 문단을 보면요, 벌린의 정의에 따르면요, 벌린이 이제 정의를 해주네. 아주 편하게. 소극적 자유란 이런 거예요. 뭐냐면 방해 안 받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적극적 자유는요,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개인의 상태나 능력. 맞죠? 여기까지 맞죠? 인정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번 2번을 답해 봅시다. 뭐예요? 뭐가 더 가까워요? 자유의 근본적인 의미에. 벌린이 생각하니라는 단서가 들어갑니다. 자, 어디에 더 가까운지 이제 살펴볼까요? 살펴볼까? 몇 명만 듣는 것 같은데. 자, 그는 누구예요? 당연히 벌린이겠죠. 대답 안 하면 안 할 거야. 대답 잘해. 자유의 근본적인 의미는요, 타인에 의한 사슬, 감금, 노예 상태로부터의 자유에 있다고 봤어요. 요거 뭐에 가까워요? 소극입니다. 그래서 소극적 자유에 가깝다고 봤고, 이유는 요거예요. 요걸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쵸? 이유는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그 나머지는 요런 거라고 봐요. 그럼 그 나머지가 뭐겠어요? 요거. 그 나머지가 뭐겠어요? 그 나머지가 바로 요건 겁니다. 요거. 요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소극적 자유가 자유의 근본적인 의미랑 연결이 되고요. 그 나머지가 적극적 자유랑 연결이 돼요. 이렇게. 이해가죠, 이제? 이해가죠? 그래서 이 밑에는 부가 설명이 나와 있어요. 부가 설명에 따르면 결국 요게 문제라는 거예요. 딴 놈이 방해해서 내가 못했을 때만 자유가 방해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벌린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의 내용은 뭐냐면 벌린이 말한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개념입니다. 알겠죠? 알겠죠? 여기까지. 자, 이제 3번부터가 좀 골 때려요. 자, 3번 제가 밑줄 친 거 이제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읽어봐야 될 겁니다. 자, 집에서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벌린이 시작! 자, 다 읽어봤나요? 다 읽어봤어요, 진짜로. 좀 길죠? 좀 길죠? 자, 그래서 다시 살펴볼 겁니다, 이제. 자, 이제 검은 줄만 다시 읽어보세요. 자, 저도 같이 읽겠습니다. 벌린이 적극적 자유를 문제 삼는 이유는 자유를 이해하는데 혼란을 초래하고 나아가 자유를 억압하는 명분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3번의 답은 뭐예요? 3번 답 나왔죠? 1번은 혼란을 초래합니다. 2번은 어떤 자유 억압 명분이 될 수 있어요. 요겁니다. 알겠죠? 여기에서 그것이 함축하는으로 연결된 요거는요, 뭐냐면 곧 적극적 자유의 의미라고 볼 수 있는 녀석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혼란 초래의 예시를 들어야 될 거예요. 혼란 초래의 예시를 들어야 될 거야. 제가 바로 예시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수업 참여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 학교 등교하고 싶습니까? 채팅창에 다 올려봐. 등교하고 싶어요? 다 말해봐. 솔직하게. 더 많은 대답을 원해. 여러분 정도면 내가 많은 거예요. 아까 입안에서 할 때는 무슨 북한인 줄 알았어요. 다 아니오라고 해가지고 북한인 줄 알았습니다. 뭐 질문자가 김정은이야? 자,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등교 안 하고 싶은 의견이 좀 우세할 거예요. 내라고 말한 사람들은 어쩌면 모르는 거야. 약간 그 사회적으로 길들여진. 이때는 내라고 해야 돼. 나는. 그런 관점에서 한 걸 수도 있단 말이야. 인정하십니까? 자, 갑시다. 그러면 여러분 등교 안 하고 싶대. 등교 안 했어. 자유로워요? 더 대답을 해. 더 많은 대답을 해. 자유로운지 자유롭지 않은지 더 대답을 해봐. 각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대답을 해봐. 다른 사람도 하는 사람만 말고. 자, 하진이도 하고 세준이도 하고 다 대답을 해보는 거야. 그렇지. 좋아. 올려. 자, 봐봐.
우리 강제영의 말에 핵심이 있어요. 강제영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자유롭냐 자유롭지 않냐라고 했을 때요. 너무 프리합니다라는 말을 썼어요. 중요한 시사점이 있죠. 너무 프리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의도가 뭐냐면 완전히 자유롭지 않대. 그 의도로 저 말을 한 거야. 제가 노린 건 뭐냐면요. 제가 노린 건 어떤 자유가 올바른 자유냐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자유에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입니까? 벌린의 얘기에 따르면 적극적 자유 때문이에요. 자, 봐봐. 여러분 학교 안 갔어. 여러분 학교 안 갔어. 그래가지고 그 시간 동안 게임을 했다. 게임을 했다. 뭐 다른 사람한테 엄청난 피해를 끼친 건 아니야. 게임했어. 근데 담임 선생님이 찾아왔어. 이제 위클래스 선생님이랑. 그래가지고 이제 담임이 찾아왔어. 찾아오니까 원영쌤이라고 생각하니까 무섭지. 나라고 생각해. 그럼 안 무서울 테니까. 자, 담임이 찾아왔는데 담임이 야 한 타임 쉬고요. 자, 야 담임이 야 누구누구야 게임만 계속했니? 하니까 그 누구누구가 네 한 거야. 그러니까 야 그러면 너 좀 게임 중독이 의심된다. 게임으로부터 너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아니 씨발 내가 학교 가기 싫어서 안 가고 게임 하고 싶어서 게임 했는데 뭘 그게 자유롭지 못한 거야. 씨발 존나 자유로운 거지. 맞죠? 맞죠? 근데 여러분들 이 의견에 쉽사리 동의가 안 되지. 막 그 다른 생각이 떠오르지. 응? 이게 바로 적극적 자유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유에 대해서 제대로 논하기도 전에 이미 자유를 이상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야. 그럼 이 말대로라면 제일 자유로운 사람은 법정 스님이 돼. 돌아가신 법정 스님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제일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야. 왜? 고기로부터 자유로우니까. 돈으로부터 자유로우니까. 저는 돈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어때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는 가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유랑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어때? 헷갈리는 거야. 헷갈리는 거야. 물음표가 뜨는 거야. 그래 버리니까. 이게 적극적 자유 개념이 가지는 문제라는 거야. 야,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가 게임만 하는 게 맞냐? 라고 할 때 너 하고 싶은 거 해 라고 말하잖아. 우리 진로 관련해서. 너 하고 싶은 거 찾아가. 굴하잖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것저것 쟀을 때 너가 돈 벌 수 있는 하고 싶은 거잖아. 앞에 단서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진짜 자유는 뭐냐면요. 그딴 거 다 떠나고 그냥 게임하는 게 자유예요. 사실은. 벌린의 소극적 자유 관점에 따르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좀 이해돼요 이제? 이거 무슨 맥락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벌린이 비판하고자 하는 건 자꾸 이상한 걸 자유라고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알겠죠? 그게 나쁘다 좋다의 문제는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복잡해집니다. 뭐? 자기의 범위가 이상하게 설정되면 복잡해져요. 이게 바로 요 2번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거 제가 바로 설명할게요. 요런 거 있어요. 요런 거. 요런 거. 여러분 나치즘 알죠? 다. 나치하면 뭐 생각나요? 러 생각나죠? 독일 하겐크로이츠. 하겐다즈는 맛있지만 하겐크로이츠는 위험하죠. 자,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나잖아. 나치하면. 근데 나치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유태인, 슬라브인, 유색인종 막 이런 거 생각나잖아. 홀로코스트. 그쵸? 그쵸?
자, 근데 여러분들, 그럼 나치에서 주장을 그냥 다 죽여야 됩니다. 죽여! 이런 주장을 한 겁니까? 아무리 독일 애들이 또라이라도 그냥 죽여라는 말만 했으면은 그게 애들이 다 들었을까요? 뭐라고 주장한 겁니까? 독일 애들은. 거기 그 나치 연구한 거에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게르만족의 자유와 영구한 평화를 위해서 다른 민족들을 몰아내거나 청소해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이 나와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이게 뭐냐는 겁니다. 대체 게르만족의 자유가 뭐예요? 왜 다 얼었어? 왜 다 얼었어? 응? 이거 뭐예요 대체? 설마 다운됐나?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기를 국가나 공동체 같은 걸로 설정했을 때 이런 역설이 일어나요. 야, 우리 민족의 자유를 위해서 네가 좀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야, 우리 민족의 자유가 필요해. 그렇기 위해서는 네가 좀 참아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전쟁하면서 나치들이 주장하잖아.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재밌는 거 알려줄까요? 요거 전문 알아요 혹시? 야, 전문 모르면 내가 한 부분만 들려줄게. 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 촥. 여러분이 촥 알죠? 여러분들은 진짜 디테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촥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빰빰밖에 없었어. 근데 최근에 국기에 대한 경례가 너무 옛날 민족주의가 심하다고 해서 고친 문구입니다. 자, 잘 들려줄게. 나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따따따따따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야, 나는 있잖아. 자유롭고 정의로운, 제가 뭐 말하려는지 알겠죠? 알겠죠? 대한민국이 자유롭고 정의롭고요. 나는 거기에 충성을 해야 돼요. 웃긴 거 아닙니까? 맞죠? 아니,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해요 안 해요? 제 맥락. 그쵸? 그러니까 요 적극적 자유 개념이요. 지금 소극적 자유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어요. 이 소극적 자유의 영역을 지금 침범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걸. 내가 충성해야 돼.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부터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요. 다른 의사를 갖는 개인은요.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 사람은요. 진정한 자유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게 바로
적극적 자유 개념의 문제입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은 여러분들 지금 짧게 읽어보도록 할 건데 3시 48분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알겠죠? 가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첫 단계입니다. 씨발. 너무 길죠? 읽으라고 안 할게요. 너무 길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미안합니다. 다시. 어때요? 길죠? 그래도 길어요. 좋습니다. 막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막상 읽으라고 하면 뭐야, 존나 길잖아. 이럴 거 아니야. 지금 좋습니다는 그러니까 작업용 멘트인 거고 이제 속으로는 그래도 긴데 이럴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제 3단계입니다. 이거예요, 사실. 그래서 4번 정답은요, 뭐겠어요? 그렇죠. 이게 성립하는 이유는 뭐냐? 라는이라는 말은요, 이퀄이에요, 여기서.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짚어줘야 되는 건 적극적 자율 개념은요, 요런 걸 낳아요. 근데 요거는요, 요거예요. 같습니다. 그래서 요 구분은요, 사회적 전체를 진정한 자아로 만들고요, 명령을 따르는 게 이성의 지배를 받는 것이며 이것이 참된 자유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논리 사슬이 쭉쭉 나갑니다. 이해 갑니까? 이제 이해 가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읽으면 좀 할만해요, 그래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었던 내용은 뭐냐? 결국 여기에 다시 적어보면 그래도 길다고 하면 저 단어부터 다시 배우십시오. 요것도 길다고 하면 요거 적극적 자유, 개인의 자유를 치명적으로 손상시킨다 해서 성분이 4개밖에 없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펴봤고, 그러므로 여기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노하우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므로 이거는 검은색으로 해줘야겠네. 그러므로 자유에 관한 논의는요, 간섭에 관한 탐색과 노력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어야 한다. 요렇게 하면은
문장이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맞죠? 맞죠? 자유에 관한 논의는 간섭에 관한 탐색과 노력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가능하죠? 좋아. 자, 그래서 이런 자유는요, 자유에 관한 논의와 같은 자유죠. 이런 자유는요, 이딴 거랑 혼동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다른 이상들과 혼동되어서는 안 되겠다. 자, 그래서 민족 자결이 무엇이냐 옆으로 한번 봅시다. 민족 자결은요, 각 민족은 타 민족이나 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알겠죠? 자,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근데 이 민족 자결의 문제는 뭡니까? 민족 자결이 나쁜 겁니까? 민족 자결 나쁜 거예요? 요거 윌슨이죠. 우드로 윌슨입니다. 미국 대통령. 근데 민족 자결의 문제는 뭡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는 내용에서의 문제는 왜 민족 자결은 자유라고 할 수 없습니까? 자, 조금 더 정확하게 가면요. 요 논리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민족 이퀄 나라는 논리 구조가 성립해버려요. 각 민족은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래. 민족의 의지가 어디 있습니까? 민족은 구성원들의 집합체인데 민족이라는 건 의지가 없어요, 사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나요? 요게 문제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적극적 자유 관점에서 봤을 때 문제가 없는데 이제 우리가 논하는 자유 관점에서 문제가 되죠. 야, 우리 민족이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돼. 그러니까 너 좀 닥쳐. 이렇게 돼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 새끼가 감히 우리 민족 독립을 하려고 하는데 독립을 가로막아!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의 내용은 자유에 관한 논의가요. 뭐 밑에도 나와 있지만 소극적 자유 중심이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같이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또 얘기를 해줘야 돼. 자, 여기에 들어갈 건 뭐겠어요? 여기에 들어갈 거 먼저 눈 이렇게 하지 말고 알겠어? 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네 이러지 말고 뭐예요? 웃지 말고 말하라고. 자유주의적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는 자유주의적 자유가 곧 무슨 자유다? 소극적 자유다 하는 겁니다. 이꼴은 소극적 자유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그냥 제가 할게요. 이거 타인들입니다. 정답이 타인들이고요. 자, 그 다음 여기는 뭐예요? 이거 요런 자유. 요런 자유를 우리 무슨 자유라고 했죠? 요런 거를 의미를 담아버리는 자유를 무슨 자유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다 나와요. 3번 그래서 보시면 적극적 자유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적극적 자유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뭐가 자유인지 잘 모르는 상황을 만드는 거. 혼란을 초래하거나 아니면 뭐 할 수 있어? 아까 나치즘 같은 것처럼 자유를 억압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제가 다시 적습니다. 외부적 간섭의 존재에 관한 탐색과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걸 줄여서 말하면 뭐예요? 자유에 관한 논의는 간섭의 탐색과 제거하기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초점 맞추기.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어때요? 오늘 수업 들을만 했나요? 들을만 했나요? 비문학은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됩니다. 차근차근.
자, 그래서 오늘 1번에서 4번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몇 번에서 몇 번 할까요? 5번에서 8번입니다. 8번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자, 그래서 저 고생 많았고요. 오늘 수업 이거로 마치고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습니까? 역시 쉽나보군요. 시험 문제 좀 어렵게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러한 벌린의 논의는 자유 개념을 한결 명료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그리고 자유에 관한 논의를 한 차원 높게 끌어올렸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거는 자유 개념을 명료하게 만들고요. 입이 좀 아파서 그래요. 자, 한 차원 높게 끌어올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혓바늘 나고 입안 헐고 해가지고요. 누가 삼도류로 긁어놓은 것 같습니다. 입 안에서 미니 삼도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작자작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가치가 있대요. 근데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요. 로크가 저런 거 주장하면서 자의적인 절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정당화했대요. 그럼 여러분 앞장에서 우리 이런 거 살펴봤죠? 응? 앞장에서 이런 거 살펴봤죠? 어때요? 구라치지 마. 앞장에 이런 게 어딨어. 요 앞장은 너네 앞장이 아니라 그 전 파트야. 그러니까 이건 없다고. 여기 본문 내에. 응? 본문 내에 없다고. 로크 내용이 어디 있는데 앞에. 이 새끼들 말이야. 없다. 알았지? 자, 로크가 자기 소유권을 주장한 내용은 안 나오잖아. 그래서 자의적인 절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정당화했다 이겁니다. 자, 이거 말이 너무 어렵잖아. 우리 사회계약설 예전에 배운 거 기억나요? 사회계약설. 홉스, 로크, 루소 삼형제. 맞죠? 기억나죠? 홉스, 로크, 루소 삼형제. 홉스는 뭘 주장했어요? 무슨 책을 썼어요? 홉스가 쓴 책 있잖아. 상식 퀴즈. 홉스가 쓴 책 있잖아. 홉스가 쓴 책. 리바이어던, 레비아탄이라고도 하죠. 응? 영어로는 그냥 레비아탄이라고도 부르는데 리바이어던이라고 불러주죠. 보통 이탈리아 코쟁이였으니까. 자, 그래서 홉스가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민들이 절대 권력자를 만들고 거기에 복종해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맞죠? 이거 맞죠? 그 왜 리바이어던 책 표지에 보면 거대한 괴물 안에 사람들 얼굴이 막 다 들어가 있잖아. 그 괴물은 누가 만든 거야? 그 얼굴 하나하나가 만든 괴물이라 이겁니다. 그 왕.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그래서 홉스 때만 해도 절대 권력을 일단 만들고 나면 자유가 아니라 거기에 복종했어요. 근데 로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개소리냐. 내가 만든 건데. 내 돈 내산인데 씨발 내가 왜 맘대로 못 쓰냐. 자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로크가. 여기에서. 그 이래로 자유주의 사상사에서는요. 자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외적 간섭이나 강압의 부재 요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겁니다. 이해갑니까? 여기까지? 자의적인 절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뭔지 알겠죠? 내가 권력을 만들었는데 너가 뭔데 나한테 죄악을 거냐 이겁니다. 내가 만든 건데 너. 알겠죠? 힘들어요? 힘듭니까 좀?
야, 자, 힘듭니까? 해도 대답이 없고, 이거 대답이 아예 없네. 자, 너가 괜찮다고 다 괜찮은 게 아니니까. 괜찮아요, 아직까지? 응? 아직까지 괜찮죠? 이제 안 괜찮으면 말해줘야 돼. 자, 요런 측면과 또 여기에 대비되는 요런 측면이 있다 이겁니다. 아, 오늘 밑줄 퀄리티 떨어지네. 요런 거 우리 무슨 자유라고 했었죠? 요 빨간색으로 해놓은 자유.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이성으로 지배하는 것. 이런 거 우리 무슨 자유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이런 걸. 적극? 적극이야? 그래, 맞잖아. 아이, 낚시한다고 빵빵 낚이면 안 됩니다. 어? 적극적 자유라고 했었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그래서 이건 다시 정리하면 역사적 맥락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뭐뭐로부터의 자유라는 요 자유주의적 자유, 요거는 우리 같은 말로 뭐라고 했죠? 소극적 자유라고도 했죠. 앞부분에서. 그리고 또는 뭐뭐 할 자유, 뭐뭐 할 자유. 요거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런 만큼 하고 정리했습니다. 여기 앞에 정리해 주는 거죠. 그런 만큼, 그런 만큼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에 대한 얘기는 시대에 따라서 계속 의견이 다르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 만큼 요런 벌린의 입장이 대표적인 입장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 설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극히 애매하다고. 그래서 여기에 이 그런 만큼부터 여기에 내용은 뭘 말해주느냐, 무엇을 말해주느냐, 이런 걸 말해주는 겁니다. 자유에 관한 논의는요, 너무도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세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의견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대세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있잖아. 우리가 학급에서 어디 체험학습 장소를 정한다. 체험학습 장소를 정하는데 우도 한 팀, 오목 한 팀이 나왔어. 뭐 우리 반 기준으로 양지성이 나와가지고 딱 해가지고 딱 있잖아 하면서 막 한 팀이 나왔어. 보목 한 팀 나왔어. 그 다음에 우도 한 팀이 나왔어. 또 약간 우도 민성이가 나와가지고 우도 가자는 팀이 한 팀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론 날 수 있어요? 안 날 수 있어요? 결론 날 수 있어요? 안 날 수 있어요? 어때? 결론? 왜? 지성이가 유도로 다 제껴버려서 보목 안 갈 놈들 다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잖아. 두 개가 있으면 대체로 투표하기가 편해요. 맞죠? 보목 안 갈 놈들은 내가 어펑 보목으로 보내묵혀 이렇게 딱 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의견이 막 8개야. 이러면 바로 결론이 나요? 의견이 막 8개야. 가자는 곳이. 이거 안 나겠죠. 쉽게 안 나겠죠. 물론 뽀록으로 날 수도 있죠. 하지만 뭐 한쪽 의견이 기울면 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는 아마 안 날 거라 이겁니다. 그쵸? 대체로는 아마 안 날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5번 문제에 정답이 있어요. 이 논의에 5번 문제에 정답이 있어요. 뭐? 자유 A, 자유 B, 자유 C, 그만 자유, 계속 자유, 알았 자유, 이런 다양한 자유에 대한 논의를요. 벌리는 어느 정도 구분을 해줬다는 거예요. 뭐랑 뭐로? 요걸로 구별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결 명료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꼽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돼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유에 대한 얘기는 너무 많아서 일반화할 수 없는데 그나마 벌린이 소극이랑 적극으로 묶어줬다 이거야.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유에 대한 논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또 그 벌린의 의견을 전적으로 대세라고 취하진 않아요.
이런 아이러니가 이제 깃들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자, 그래서 5번이 또 좀 빡세요. 6번, 7번이 조금 편하고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여기에서 이 문제에 관한 논의는 결코 단순하지 않고요. 다양한 입장이 있다 이겁니다. 뭐에서? 자유에 관한 논의에서요. 즉 자유에 대해서 다양한 입장이 있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 6번 보이죠? 6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보이죠? 자, 다 듣고 있습니까? 보인다고 또 해줘요. 보이는 사람들은 보인다고 해줘. 빨리. 오케이. 자, 그래서 보인다 이거야. 보입니다. 근본이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지금부터 채팅창에. 알았죠? 채팅창에 근거도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생각이면 돼. 왜? 어차피 정답 없을 정도로 복잡하니까 뭐뭐로부터의 자유와 뭐뭐 할 자유는 과연 별개인지 엮이는지 밀접한지 아니면 그저 조금 공통점이 있을 뿐인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 지금 입력해 보십시오. 알겠죠? 출발하세요. 입력해 보세요. 근거도 필요 없다. 여러분 생각에는 다 오케이다. 이런 혜자가 어디 있습니까? 응? 이런 혜자가 어디 있어? 같은 거 같다. 좋습니다. 또 저는 정답을 말하지 않을 거고요. 별개인 것 같다. 오케이. 다른 것 같다. 오케이. 저는 그냥 저의 전하름의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전하름의 반반. 오케이. 제일 좋죠. 반반이 제일 좋죠. 다르다. 명백히 다르다. 좋습니다. 같다. 준성이가 다르니까 난 같다. 또 다르다. 우영이가 같으니까 난 다르다. 파당 싸움으로 점점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르다는 의미에서 같다. 막 이런 식으로 번지고 있어요 지금. 자, 장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의견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할게요. 이거 약간 다른 내용인데 괜찮죠? 약간 곁다리. 괜찮죠? 괜찮은 사람 별로 없네. 수업합시다. 자, 바로 수업 가겠습니다. 괜찮은 사람 별로 없어가지고 바로 수업 가겠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요. 뭐뭐로부터의 자유가 뭐뭐 할 자유와 대립되지 않는 쪽으로 나가는 걸 전 성장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나현이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나현이에게 부모로부터의 자유를 준다? 아마 생명으로부터의 자유를 갖게 될 겁니다. 제 생각이 맞다면. 생명으로부터의 자유, 생명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는 자유를 갖게 될 거야. 어제도 책장에 있잖아, 집에. 무슨 어몽길이야, 씨야. 책장 같은 거 있으면 무조건 올라가야 돼. 막 그 배경음악 깔리는 거야. 딴딴딴딴딴 막 이런 음악 모르잖아. 원래 산 오를 때 하면서 애 엄마가 열받아가지고 김나연 너 거기 올라가랬어. 가지 말랬어. 거기 가면 콕해서 아야 한다고 했어 안 했어? 뾰족하다고 했지 하는데 어떻게 대답하는지 알아요? 진짜 레알 수업이라서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대답해요. 진짜 두 돌도 안 돼 애 새끼가 엄마가 말하는데 이렇게 대답한다니까. 그거 뭐예요? 꺼져 나 그냥 올라갈 거야 라는 걸 함축적으로 말한 거잖아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죠. 여러분들도 똑같잖아. 여러분들도 놀다가 꺼져 이러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엄마가 열받았단 말이야. 엄마가 열받으니까 어떻게 곤란한 건 누구야? 내가 곤란하지. 왜냐면 엄마가 아이 훈육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가가지고 내가 뭐라고 했냐면 김나연 엄마가 하는 말 왜 똑바로 안 들어? 엄마가 거기 위험하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했지. 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는 것도 소리가 달라요. 엄마가 혼내서 우는 건 뭔지 알아요?
아,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난 삐졌다. 이렇게 울어요. 진짜. 근데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우는지 알아요?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우냐면 무서우니까 그만해. 야, 제발 그만해. 이렇게 울어요. 애가 진짜. 두 돌도 안 되는데 우는 소리부터가 달라요. 근데 여기서 존나 서운한 게 뭔지 알아? 그렇게 울면서 누구한테 안겨? 누구한테 안겨? 답 나와 있죠. 엄마. 엄마한테 안겨요. 그럼 나만 나쁜 새끼 되는 거야. 어? 아니, 자기가 필요해가지고 훈육하러 갔는데 결론은 내가 공공의 적이야. 엄마 이렇게 울어요 막 애가 진짜 좀 무서우니까. 그래서 저는 뭐뭐로부터의 자유와 뭐뭐 할 자유가 이 적정선을 갖는 과정이 그 내적 성장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김나연을 보면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알겠죠? 야, 요거는 나중에 녹화 수업에서 빼야겠죠? 요거 수업에서 빼야겠죠, 요거. 요거 잘라야겠죠? 인간적으로. 어? 그러니까 이제 애들은 어리둥절할 거야. 이제 뭐야 이거 수업이 갑자기 숭덩 나가 있어 이럴 거야. 자, 그래서 6번 가겠습니다. 6번. 그런데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는 보통 비문학에서 뭘 의미합니까? 그런데 그 명대사 있죠. 김상중 아저씨의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데는 최소 좌회전이나 우회전이야. 최대 유턴. 알겠죠? 운전으로 치면 최소 좌회전 우회전이고요. 최대 유턴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응? 딴 데로 가거나 왔던 길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뭐뭐로부터의 자유라는 소극적 자유와 뭐뭐하의 자유라는 적극적 자유가 이렇게 이해되잖아. 이렇게 별개의 두 자유인 것처럼 이해되는 실정과는 달리라고 나왔죠. 그럼 요 앞에는 X라는 거야. 알겠죠? 알겠죠? 달리 정작 벌린의 논의에서 그 둘이 어느 하나가 예를 들어 어느 하나가 A라 칩시다.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에 대해서 배타적이라고 제시된 거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이겁니다. 배타적인 벌린의 논의에서 이거 무슨 소린지 알겠죠? 라고 하면 모르겠는데요?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무슨 소린지 말해줄게. 우리 지금까지 논의한 얘기에 따르면요. 약간 어떤 느낌이에요? 약간 어떤 느낌이야? 요거 두 개가 약간 뭐 하는 느낌이에요? 서로 뭐 하는 느낌? 싸우는 느낌이죠. 싸우는 느낌이잖아. 대립되는 느낌 아닙니까? 약간 소극적 자유가 맞아, 적극적 자유가 맞아 라고 이렇게 싸우는 느낌이잖아. 그래서 마치 우리가 어떤 느낌이 되냐면 요게 오면 요게 X일 것 같고 요게 X면 요게 O일 것 같은 느낌인 거야. 요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근데 사실 벌리는요 요거의 차이를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차이를요 그냥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의 차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한 바 있어요. 즉 뭐다? 대립이 아니라 그냥 서로 다른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뭐? 틀리다가 아니라 뭐하다?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이해해 볼까요? 자, 이해할 수 있는 예시 들겠습니다. 자, 우영아, 너 점심 먹었어? 근데 우영이가 대답합니다. 네, 안 먹었어요. 어때요? 이거 뭐예요? 이거 들으면 어떤 생각 들까요? 뭐지? 얘 왜 이러지? 근데 안 먹었어요. 이거 말이 됩니까? 말 안 되죠. 왜 그래요? 내가 밥 먹었냐고 물어본 건 점심에 음식물을 섭취했냐 안 섭취했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통칭적으로. 그러면 yes or no밖에 없어요. 근데 질문이 이렇게 되면 달라집니다.
자, 내가 밥 먹었냐고 물어봤어요. 우영이한테. 야, 우영아, 밥 먹어? 다시 대답해봐. 국은? 봐봐.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알아? 국도 먹었다, 안 먹었다가 아니라 국이랑 밥이 양립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밥 먹었는데 국 먹을 수도 있고 밥 먹었는데 국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장은 뭐냐면 사실은 이게 가능하더라 하는 겁니다. 알겠죠? 논리적으로 구분되는 두 질문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저 두 개가 하나 맞으면 하나 안 돼.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냥 구분된다고 생각을 할 때 타인들이 이거 다시 할게요. 파란색으로 할게요. 이거는 타인들이 어느 정도로 당신을 간섭하는가? 라는 질문에 아주 조금이라고 대답하면 그는 소극적 포인트를 얻어가는 거고요. 야, 누가 당신을 지배하는가? 하면 나 이외에는 나를 지배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약간 돋게 대답하면 적극적으로 포인트를 따가는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단의 핵심은 뭐예요? 과연 두 자유는 배타적인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배타적인가는 뭐예요? 배타적인가의 뜻은 뭐예요? 타 대상을 배척하는가. 소극적 자유는 적극적 자유를 몰아내는 개념인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거기에 대한 대답은 뭐 같아요, 여러분들? 문맥상. 아니다 라는 거죠. 그쵸? 여러분들 좋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이 논의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 논의가 계속 이어져. 여기서 벌린의 입장은요, 결국 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요 질문이 이런 버킹 프라블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질문 하지 말고 요 질문으로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질문 하지 말고 요 질문으로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벌린은 그냥 그 얘기한 것 뿐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생각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 가죠? 그냥 우리 소극적 자유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자 이런 얘기인 겁니다. 이러한 맥락 나왔죠. 이러한 맥락. 뭘 지칭해요? 뭘 지칭해요? 앞에 있는 저 떡쇠를 지칭하죠. 이러한 맥락. 지시어 체크하는 거 중요하죠. 지시어가 글을 더 짜임새 있게 읽을 수 있게 해줍니다. 점들 불편해서 좀 지우고 있거든. 자,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그가 결국은 그냥 하나의 자유에 대한 두 종류의 관점, 두 가지 서로 다른 이해 방식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이 설득력 있게 제시된다. 즉 뭐예요? 그는 그냥 소극적 자유의 관점으로 자유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애초에 자유를 가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는 그냥 자유에 대해서 질문 두 개를 해놓고 소극적 자유라고 생각되는 쪽을 택한 거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야. 왜? 나는 볶음밥이랑 짬뽕 중에 볶음밥 먹겠다 이거야. 이게 짬뽕을 부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 가죠? 볶음밥이랑 짬뽕 나왔는데 내가 볶음밥 골랐다고 해서 짬뽕을 부정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응? 다시 말하면 뭐예요? 야, 내가 맞아 라고 말했을 뿐이지 넌 틀려 라고 말한 적은 없다 이겁니다. 내가 맞아 까지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넌 틀려 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즉 뭐다? 벌린의 주장을 기존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소극 동그라미 적극 X로 생각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의 이야기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뭐예요? 그냥 요 정도 주장이었다는 겁니다. 짬뽕을 부정한 적은 없는데 짬뽕 먹을 바에 볶음밥 먹겠다 이겁니다. 알겠죠? 이거 이해되죠? 여러분 이해됩니까? 요거? 어려워요 좀? 어렵습니까? 아리까리합니까? 대답 잘 해줘야 되는데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 얘기를 해줘 나한테. 응?
조금 어려워? 어렵다고 할 수도 있잖아. 그래. 그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해. 그러니까 결국은 권리는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놓고 그냥 소극적 자유를 선호한 것뿐. 선호한 것뿐이지 적극적 자유를 반대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접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이분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로 치면 하나 예를 더 들면 학급 회의에서 보목이 결정되는 이유는요. 우도가 나빠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보목이 더 좋으니까 보목 가는 거지 뭐. 우도는 구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좀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뭘 보여주냐면 어떤 새로운 해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해석의 내용은 제가 아까 여기에 해놨죠. 요게 아마 기존일 거고요. 요게 새로운 해석일 겁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8번이 존나 골 때려요. 미안하지만 8번이 존나 골 때립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권리의 소극적 자유는요. 이렇다면 타인들이 나를 구속하지 않는다면 나는 곧 나 자신의 주인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적극적 자유에 대해서 딱히 언급을 안 했잖아요. 적극적 자유가 좋다 나쁘다라는 언급을 딱히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권리는 소극적 자유 개념으로 자유를 해결하려고 한 겁니다. 그냥 소극적 자유의 개념으로 자유를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그냥 권리는 볶음밥으로 요리를 설명하려고 한 겁니다. 근데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걸 고려하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요거에 이제 좀 골 때린데, 자 봐봐. 다른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방해받거나 구속받지 않을 때요. 나는 최대한의 소극적 자유를 누려요. 최대한의 소극적 자유를 누려요. 요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소극적 자유 아닙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엄마가 아침에 학교 가라고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 보호자가 학교 가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학교 안 갈 수 있어요. 그게 소극적 자유 아닙니까? 맞죠? 맞죠? 인정합니까? 인정해요? 이거 소극적 자유는 맞잖아. 뭐 올바르다 틀리다 이런 문제 개입시키지 않기로 했잖아. 소극적 자유 얘기할 땐. 맞죠? 근데 골 때리는 게 이제부터 생깁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는요. 이런 게 문제가 안 돼요. 내가 하늘을 날 수 없다거나 해결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게 문제가 안 돼. 왜? 요거는 간섭도 없는데 그냥 네가 안 한 능력의 문제거든. 이건 능력의 문제예요. 간섭 안 했으니까. 아니, 내가 공부하라고 안 했는데 내 자식이 공부 못하니까 책임져요 이러면 미친놈이다 이럴 거 아니야. 뭐야 이게. 공부하면 어느 정도 나았을 텐데 하면서 속으로 부들부들 되겠죠. 자식한테 또 이해시키려고 설명하면서. 자, 능력의 문제라 이겁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만일 나의 무능력이 나를 간섭하고 구속하는 외적 존재나 장치 때문이라면 이는 부자유로서 논의되고 나아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된다 하고 나와 있어요. 자, 이거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을까요? 나의 무능력이 외적 존재나 장치 때문인 경우. 또 비오네. 어떻게 되려다 주냐 진짜. 슬프다. 예시 살펴볼 수 있겠습니까? 빡세면 그냥 제가 들어드려도 돼요. 공부 중독자네. 그쵸. 그쵸. 근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예시죠. 근데 이제 구단이라는 거는 좀 아까 말하면 단체에 가깝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직관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좀 극단적인 예시인데. 자, 문맹이 뭐예요?
문맹이 뭡니까? 자, 여러분들 문맹이 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잘 들어. 저걸 문맹이라고 못 읽는 사람이 문맹이에요. 알겠습니까? 저걸 문맹이라고 못 읽는 사람이 문맹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소극적 자유의 관점에서는요, 문맹 같은 걸 설명 못 해요. 문맹이 왜 부자유한지 설명 못 해요. 아니, 내가 애 낳아가지고 교육 안 하고 그냥 놔둔다 이겁니다. 그냥 놔두고 자유방임으로 놔둬. 그래서 문자 같은 것도 안 가르쳐. 그러면 얘가 나중에 재수가 좋으면 다른 사람 보면서 글을 익힐 수도 있겠죠. 근데 교육제도의 혜택을 못 받거나 해서 재수가 없으면 뭐가 돼요? 문맹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간섭이나 구속이 없어서 사람이 부자유해진다는 거예요. 문맹은 어떤 면에서 상당한 타격을 입습니다. 여러분, 문맹은 말을 못해요? 대체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맹들도 거의 말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사회적 약속 같은 것들은요 다 글로 해요. 거의. 석빈아, 너 나한테 돈 갚을 거 있지? 100만 원 있지? 너 있잖아. 나한테 100만 원 돈 갚을 거 있잖아. 여기서 내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뭐가 있어야 이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상호 계약서가 있어야겠죠. 근데 문맹들은 이걸 읽을 수 있어요? 없죠. 그럼 현대 사회에서 문맹들은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삶이? 없죠.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생겨요? 대체 무엇을 간섭이나 구속으로 간주해야 되는 건지. 간섭이랑 구속이랑 개념이 서로 안 맞아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 제가 하나 더 예시 들어드릴까요? 우리나라 조선 말기 때 여자들 되게 낮게 취급받았죠. 당시. 여성들은 뭘 안 가르쳐 줘요? 대체로 거의. 한문을 안 가르쳐 줘요. 엄밀히 말하면. 언문은 가르쳐 주는데. 그쵸? 이것도 구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예요? 외적 존재나 장치. 여성들은 한문을 배울 수 없다는 이념 같은 것이 여성들의 한문 해독을 가로막은 거 아닙니까? 글 공부를 가로막고. 맞죠? 맞죠?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 여성 해방 운동이 일어날 때 어떤 것도 같이 일어나요? 여성들한테 뭘 가르쳐요? 문자를 가르칩니다. 여성 해방 운동이 일어날 때 보면 문자를 가르쳐요. 근데 문제가 요거는 있잖아요. 간섭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요, 이거 완전 이상한 거예요. 구속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도 좀 애매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어? 야, 너 글 배워! 라고 명령한다 이겁니다. 근데 나 배우기 싫은데? 하는데 안 돼. 너가 글을 배워야 자유로워질 수 있어. 글 배워! 라는 게 뭐의 논리였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게 진짜 자유야 라고 주장하는, 막 나치 이런 애들의 논리 아니었습니까? 그런 애들의 논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야? 이거는 나빠요? 여성들한테 글 가르친 게 나쁩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게 복잡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요 소극적 자유에서 과연 요 구속과 방해의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요 얘기가 너무도 다양하고 복잡하게 흐르는 거예요. 그 소극적 자유는 과연 그것만으로 존재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나요? 여기까지 이해 가나요?
이해가 완벽하게 가면 안 돼요. 왜? 여러분들 자유라는 개념 자체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내라고 했으면 제가 실망했을 거예요. 완벽하게 안 돼야 돼요. 글 내용은 들어오는데 이 글이 대체 뭘 말하고 싶은지는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야 정상이에요. 왜냐? 애초에 그렇게 의도한 글이에요. 문제는 여기서 무엇을 간섭이나 구속으로 간주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요. 결론이 문제예요. 뭐예요? 결론이 물음표인 글이에요. 지금 이 팔문단은요, 결론이 물음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 말. 이 말 무슨 말인지 납득 가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골이 띵해야 돼. 여러분들 골이 아주 그냥 맑으면 안 돼. 골이 띵해야 돼. 대가리가 아파야 돼. 자, 여기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소극적 자유죠. 우리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소극적 자유는 무슨 자유라고도 부른다? 한번 써봅시다. 소극적 자유는 무슨 자유라고도 부른다? 바로 옆에 나와 있죠.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뭐뭐로부터의 자유도 맞아요. 그 세 개가 묶이고 있죠, 지금. 자유주의적 자유라고 이제 묶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바로 답이 나와 있죠. 아까 말했던 거. 뭐뭐로부터의 자유라는 소극적 자유와 뭐뭐 할 자유라는 적극적 자유의 차이를 그냥 구분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본 겁니다. 벌리는. 알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서로 구별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 따르면요, 벌린의 주장은요, 결국 그냥 자유에 대한 이해 방식의 차이인 겁니다. 이해 방식의 차이인 거야. 왜? 자유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다양하기에. 그래서 벌린의 소극적 자유는 뭘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자신의 안에 있을 수 있는 구속 및 어떤 방해 요소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내 안에 있는 구속 및 방해 요소가 어떤 사회가 원인인 경우, 대표적인 경우 아까 제가 뭐 말해줬죠? 무슨 사례? 그거라고 읽을 수 없는 문맹 사례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탈레반한테 점령당한 나라 있죠? 다 대답해 보세요. 이거 누구나 말할 수 있잖아요. 최근에 탈레반한테 점령된 나라 어디입니까? 너네밖에 모릅니까? 다 대답해봐. 수업 듣고 있는 사람들 다 대답해봐. 빠짐없이. 다 중첩지만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다 대답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전부입니까? 자, 그 아프가니스탄 문맹률이요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그 상태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 당신들이 존엄한지도 못 가르쳐요. 물론 그것만이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런 내전이 일어나고 통합을 이룰 수 없는 나라들의 대부분의 문제가 문맹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왜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럼 이런 나라의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한 이유가 정말 많은 겁니다. 벌린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잖아요. 근데 결국 요게 애매하다 이거예요. 요게 앞으로 얼마나 애매한지 보게 될 겁니다. 어떤 점에서는 그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강압이자 타인들의 의도적인 간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가 여기에서 나오는 그는 다 뭐겠어요? 누구겠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그는 다 누구다? 벌린이겠죠. 벌린이겠죠. 그가 자유에 대한 구속을요 인간 행위자와 연관시키는 건 분명하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구속은 인간이 하는 거야. 이런 거는 자유에 대한 구속이라 안 친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날고 싶은데 중력 때문에 안 떠. 그건 자유에 대한 구속이 아닌 거야. 왜냐면은 그걸 구속이라고 할 수 있나? 그거는 어떤
법칙이자 한계잖아요, 인간의. 그래서 중력 같은 자연적인 장애물과 대비되게 봅니다. 하지만 나오면 좀 중요하죠. 벌리는요, 요렇게 말하진 않아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타인들의 심사숙고한 행위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요거 무슨 뜻입니까? 심사숙고가 뭐예요? 깊게 생각하고 오래 고민하는 거예요. 깊게 생각하는 게 심사고요. 오래 고민하는 게 숙고입니다. 그쵸? 어석적으로 풀면 이런데 요거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벌린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내가 A를 죽였어. 근데 절벽에서 A를 밀어서 죽인 거랑 절벽에 있다가 중심을 잃어서 A를 툭 쳐서 A가 떨어져서 죽은 거랑 생명권, 생명 자유를 박탈한 거는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똑같은 거다. 응? 의도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데 그 삶의 의지가 좌절됐어. 거기서 중요한 건 결국 뭐냐면 그래서 타인이 물리적 힘을 행사했느냐 안 했느냐지. 거기에서 심지어는 이런 범주도 있겠죠. 심지어는 꼭 물리적 힘이 아니라도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절벽 앞에 A가 있었는데 제가 야 쫄리지 뛰어봐 이렇게 한 거야. 그거 전혀 민 게 아니잖아. 근데 그걸 못 참고 얘가 뛰어버린 거야. 절벽인데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죽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강압의 기준은 또 더 애매해지죠. 타인의 의도적인 간섭이라는 관점에서는 이게 맞는데 직접 간접 그렇게 할 의도 있든 없든 생명권이 좌절된 건가? 나 때문에? 내가 거기서 뛰어봐 한 것 때문에 얘 생명권이 좌절된 거야? 더 어렵죠. 그래서 결국 이 강압의 기준이 굉장히 뭐하다? 애매하다 이겁니다. 복잡하고. 이게 의견이 다를걸? 어떤 애들은 극한 상황이라면 그것도 명백한 간섭이자 억압이 될 수 있어요.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 그래도 그렇지 물리적으로 민 것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힘을 쓰지 말고 탈출을 해야지. 아가리를 그렇게 털면 절벽 쪽으로 가지 말고 반대쪽으로 뛰어야지.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 맞죠? 가능합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정확히 이해가 되면 안 돼요. 여기도. 왜냐하면 여기 내용도 똑같아요. 외부적 장애물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사례를 이것저것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타인의 의도적인 간섭 그리고 인간 행위자. 근데 의도성만을 생각할 수는 없다. 이런 아리송한 말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 자유가 아리송하기 때문에. 자유가 아리송하다 이겁니다. 아리송하다 이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가능하죠? 이빨 사이에 고기 껴가지고 엄청 찝찝하네. 양치에도 안 빠지네. 자, 그래서 그뿐 아니라 벌리는요. 요것도 애매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벌리는요. 요런 것과 같은 경제적 장애물이 요게 소극적 자유를 제한하는 걸로 간주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요. 혹은 법이나 강압적인 협박 같은 것만 취급되어야 되는지 요거에서도 애매한 입장을 보여요. 그래서 뭐예요? 벌리는 입장은 결국 여기를 1번이라고 치고 여기를 2번이라고 치면 2번 아니면 1번, 2번인지 애매한 입장을 취한다 이겁니다.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힘들어요? 권리는 경제적 장애물이 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 아리송하고요. 아니면 법이나 강압적 협박 같은 것만 장애물이라고 한계라고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2번은 깔고 가는데 1번이 맞나 아니나가 고민이 된다는 겁니다. 애매한 입장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이제? 좀 같이 해주세요. 저도 지쳐가지고 막 에너지를 막 그렇게 쏟아내지 못하네요. 같이 합시다.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 꺽쇠로 제시한 결론이 나오는 이유가 대체 뭘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 이유가 대체 뭘까? 한번 채팅창에 적어보십시오. 채팅창에 한번 적어보세요. 이런 결론이 나오는 이유가. 특정 이론 받아들였을 때라고 나오는 이유가. 이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못 맞추는 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까? 마르크스주의 같은 특정 이론, 이거 제가 중요한 포인트일 수도 있는데 하나 짚어드리면,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의외로 대답은 간단해요. 권리는 소극적 자유를 지지했잖아요. 근데 이 소극적 자유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요, 요 간섭, 억압, 요게 한 축이고요. 그래서 나머지 한 축은 자신이에요. 결과적으로 소극적 자유라는 건요, 이념을 내가 고를 수 있다면 자유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념도 자기가 골라야 된다는 겁니다. 마르크스주의를 고른 사람은요, 마르크스주의를 자신의 의지로 고른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걸 억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못 사는 이유가 외부 요인으로도 돌릴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그쪽 주의를 안 고른 사람은요, 내가 못 사는 게 그냥 게을러서라고 생각할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소극적 자유의 그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소극적 자유는 결국 자신, 나의 자유인 겁니다. 주의를 고르는 것도 내 몫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누가 결핍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결국 누구의 몫이에요? 나입니다. 그쵸? 그거를 야, 넌 지금 억압받고 있어. 넌 지금 억압받고 있으니까 너 자유를 빼앗겼다니까? 라고 강요하는 것도 어떤 우리가 봤던 적극적 자유의 폐단인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와가지고. 근데 그 사람은 아닌데? 나 괜찮은데? 라고 생각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또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자유의 사슬들이 엄청나게 걸려있죠, 지금. 자유의 사슬들이 막 물고 물리고 있죠. 그쵸? 자유가 서로를 통제해서 자유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해 갑니까?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예전에 그 말 있잖아. 뭐 디지몬에서 나는 나보다 약한 녀석의 말은 듣지 않는다. 막 그런 거 있잖아. 옛날에 한동안 돌았었잖아요. 막 명령하면 나는 나보다 약한 녀석의 말은 듣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럼 싸우지 마.
한 번만 다시.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야. 내가 배고픈 게 내 탓인지 남 탓인지도 내가 결정한다는 거야. 내가 배고픈 게 내 탓인지 내가 일을 안 해서인지 아니면 사회 구조 때문인지 그것도 내 생각으로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 누구도 나한테 간섭할 수 없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극적 자유의 두 축으로 봤을 때 결국은 빈곤하여 빵을 사지 못하는 것도 내 탓인지 남 탓인지도 그것도 내가 골라야 되는 거죠. 내 생각은 내 자유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어렵습니까? 그게 사회 탓인지 내 탓인지 사람들 의견이 많을 수 있잖아. 그게 소극적 자유가 보장된 상황이라고. 그거를 이데올로기적으로 너는 경제적으로 지금 자유롭지 못해 라고 규정하는 건 그때부터가 소극적 자유 침범의 시작이라고. 어려워요. 이렇게 골 때려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생각할 때 나는 억압을 말하게 되는 거야. 알겠죠? 결국은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정리했을 때 이거는 내 자유가 침범받고 있다라고 말하면 자유가 침범받는 거예요.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그러면 결국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경제적 장애물 같은 것들이 소극적 자유를 침해하느냐 안 하느냐도 애매한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벌리는. 왜? 그걸 벌린이 결정할 권리가 없어요. 벌린은 자유주의자이기 때문에 그걸 결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이제 이해되죠? 거기에서 어떤 입장을 딱 못 박는 사람이면요 자유주의자가 아니죠. 뭘까죠? 자, 그래서 즉 그의 논의에서도요 요게 장애물로 간주될 여지는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왜냐? 자유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장애물에 대한 의견들이 막 다양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장애물에 대한 의견. 본인 방금 시험 문제 하나 내는 상상함. 자,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마르크스주의에 대해 간단하게 보면요. 마르크스주의니까 마르크스의 사상이에요. 근데 요 사상의 가장 핵심이 유물론이에요. 혹시 유물론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저도 함부로 설명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그 설명 듣고요. 그 설명 할 수 있는 사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유물론. 모뉴멘탈이 아닙니다. 그 남아있는 그 유물 아닙니다. 유물론이 뭡니까? 저도 한번 네이버에 검색은 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검색 안 하고 그냥 설명했는데 이번엔 검색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맞았네. 다행이다. 다행이다. 저 유자가 이 유자가요 아마 오직 유자일 거예요. 오직 유자. 오직 유자인가 말미암을 유자인가 봐야 되는데 검색해보자. 오직 유자네. 그래서 유물론. 그래서 오직 물질이 있을 뿐이다. 물질에서 마음이 비롯된다. 우리가 아이스크림 보니까 먹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요 유물론과 반대되는 주장이 뭐겠어요? 유심론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상 유물론이 발달했게 유심론이 발달했게? 조금 유심론 중심이에요. 왜 그러냐면 서경덕이 주장하던 기철학이요. 나중에 사문난적으로 몰리게 되고요. 주류 학문이 두 개로 갈리잖아요. 이황의 무슨 설? 이일원론과 이거 뭐라고 하지? 기억이 안 난다. 그 이가 주장한 게 이기일원론이잖아. 그리고 저 이황이 주장한 게 이를 우선적으로 얘기하는 주장이 있잖아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유물론에 따르면 물질이 중요하다 이거야.
자, 지금 얘기 듣고 있어요? 좀 난감하지만 끝까지 집중해 봐요. 자, 물질이 중요한데, 그니까 여러분들 이 물질이 중요하다는 게 마르크스주의고요. 여기 보시면 유물론이 나와 있고요. 잉여 가치론이 나와 있어요. 잉여 가치론이 나와 있어요. 무슨 소리냐? 산업사회가 열리면서 물건이 많이 생산되잖아. 물건이 많이 생산되잖아. 그러니까 뭐가 넘쳐요? 가치가 넘치죠, 세상에. 물질이 많아졌죠. 유물론 관점에서는 물건이 많아진다는 건 가치가 많아진다는 거잖아. 그치? 유심론 관점에서는 물건이 아무리 많아져도 사람 마음이 이상하면 의미가 없잖아. 오직 마음이 먼저니까. 근데 유물론 입장에서는 물질이 많아지면 좋은 거여야 되잖아. 그쵸? 그쵸? 근데 잉여 가치론이라 이겁니다. 문제는 뭐냐? 물건이 그렇게 많은데 공평하게 안 돌아간다 이거.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구에서 식량을 얼마나 뽑아낼 수 있는지 아세요? 지구를 존나 빡세게 굴리면 몇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지 아세요? 지속 가능하게 해도 최소 200억 명은 넘게 먹여 살릴 수 있대요. 지구에서. 대단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현재도 식량 총 생산량이랑 1년 연간 식량 소비량을 대조하면요. 생산량이 더 많아요. 지금도 시카고 농업거래소에는 수많은 작물들이 방부제를 씌운 채로 지금 처박혀 있습니다. 근데 굶어 죽어요. 왜 그런지 여러분들도 잘 알죠? 잉여가치론에 따르면 있잖아요. 가치는요, 분배되지 않아요. 왜? 가진 사람이 분배할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마르크스주의는 뭐랑 같은 말이다? 뭐랑 같은 말이다? 마르크스주의는? 자, 다행히도 안 낚이네. 마르크스주의랑 공산주의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알겠죠? 마르크스주의의 주장을 바탕으로 야, 그러면 저게 자본가들이 생산수단을 독점하니까 저렇게 되는 거 아니냐. 생산수단을 공유하자라는 주장이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마르크스주의를 기반으로 하지만 마르크스주의 이퀄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마르크스는 그냥 저런 현상이 있으니까 혁명이 필요해 라고 얘기한 건데 그럼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뭘 공유해야 되냐? 생산수단을 공유해서 국가에서 관리하면 아마 사람들끼리 평등하지 않을까? 라고 논의를 구체화시킨 게 공산주의인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그 공산주의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산주의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망했잖아. 자,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의 실패가 마르크스주의의 부조리함을, 부정확함을 말하는 거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주의에서 조금 더 요소를 곁들인 게 공산주의지 마르크스주의 이퀄 공산주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이해 가죠? 잘 알려져 있다시피 소극적 자유대, 적극적 자유라는 구도로 진행된 자유에 관한 여기까지 괄호치고 벌린의 논의는요. 요거의 영향을 크게 받았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 수업을 하면서 한번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벌린이 소극적 자유를 지지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요 사람이 나치즘을 지켜본 사람이에요. 요 사람이. 나치즘이 어떻게 이제 사람들을 홀리고 사람들을 잔인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악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세계를 어지럽혔는지를 이제 본 사람이라서요. 이거를 혐오하는 겁니다. 당대 좌우파 전체주의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좌파 전체주의 뭡니까? 좌파 전체주의.
공산주의 아닙니까? 스탈린을 대표로 하는. 그리고 우파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말하는 전체주의죠. 전체주의. 근데 요게 보시면은 뭐 나치즘이라든지 파시즘 같은 형태로 전개가 되는데, 그래서 요게 민족주의랑 연관이 되게 깊어요. 민족주의랑. 근데 민족주의자들이 요거를 민족주의라고 부르니까 민족주의가 나치즘이냐 이러니까 화나가지고 여기 앞에 요런 말을 붙이곤 합니다. 타 대상을 배척하는 민족주의다 해서 배타적 민족주의라는 말을 붙여요, 보통. 근데 얘들 둘이가 유럽에서 1930년대에 엄청 싸웠어요. 단적으로 나치 있죠. 나치의 가장 큰 경쟁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이었어요. 독일 내부에. 근데 어떻게 했게? 히틀러의 탁월한 정치 능력으로 다 어떻게 했게? 때려잡았죠. 컷. 그쵸. 컷. 그래서 컷 당했어요. 독일에선 공산주의가 컷 당했고요. 아무튼 둘이 사이가 엄청 나빴는데 이게 존나 웃긴 게 그겁니다. 아니 여기 그가 누군지 알겠죠 이제. 벌린 아닙니까? 그가 보기에는요 요 새끼들 다 똑같은 새끼들이라 이거예요. 어휴 씨발 똑같은 새끼들끼리 싸운다 이거예요. 왜?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 누구예요? 벌린들입니까? 빨리 말해봐. 민족공산 전체 아냐? 그쵸? 그쵸? 민족공산 전체 요렇게 되는 거 아니야. 글 앞뒤 잘 파악해야 독해를 잘할 수 있다. 즉 그들은요 모두 하나같이요 자유를 요걸로 제시하면서요 요거를 위해서요 요렇게 하는 것이요 진정한 자유라고 미화했다는 겁니다. 요거 우리가 예전에 초반부에서도 봤던 거죠. 뭐예요? 요런 식으로 어떤 자유를 억압하고 탄압했죠? 요런 식으로 어떤 자유를 억압하고 탄압했죠? 얘들이? 이런 식의 방식으로. 어떤 자유를 탄압했습니까? 개인들의 소극적 자유를 탄압했잖아. 그쵸? 소극적 자유를 억압하고 탄압했잖아. 기억나죠? 나치즘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죠, 이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벌린이 계속 말하지만 벌린이 뭐뭐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요 관점을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처럼 적극적 의미의 자유가 종종 이런 식으로 악용된다는 겁니다. 악용이라는 게 뭔지 알죠? 나쁘게 이용된다는 겁니다. 나쁘게 이용. 요것도 단어 달아줄 걸 그랬다. 그치. 나쁘게 이용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린의 이런 얘기가 계속 됐는데 하지만 벌린은 동시에 요것도 또 인정을 해요. 요것도 또 킹정을 합니다. 벌린은 요것도 인정을 해요. 자, 요거의 약점은 뭐예요? 이런 의미의 자유가 무슨 자유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칭해주는 말 항상 눈여겨봐야 된댔죠. 이 자유는 무슨 자유예요? 대답해야 돼. 그렇죠. 소극적 자유죠. 소극적 자유죠. 소라고 대답해도 된다 이거야.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요거예요. 요게 문제가 있어요. 이러면 양이죠. 자, 좋아. 자, 그래서 받아주려니까 감당이 안 된다. 자, 힘들다. 이걸 받아줘야 된다니까. 자, 보자. 그래서 다시 말해 나오죠. 다시 말해부터 내용이 쫙 나오는데 요 내용 의미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우리가 요거 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생각하고 한번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습니다.
댓글로 한번 달아보세요. 요 검은색으로 체크한 요 내용이 대체 무슨 내용인지.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겁니다. 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주심. 독해를 해보자. 이게 잘 안 나오니까. 자,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소극적 자유에 대한 관심은 결국 개인에게 가해지는 외부적 통제 범위에 집중되기 때문에 뭐가 소홀해요? 통제의 근거는 힘에 의해 발생하는가 하는 문제는 소홀하고 따라서 그 통제 범위가 지나치지 않다면 요런 것도 문제 삼지 않을 수 있다. 요건 좀 줄이기가 힘들어요. 요건 좀 줄이기가 힘든데 다시 한번 줄이면 이거예요. 자, 중간 과정을 생략하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게 써드리겠습니다. 소극적 자유에 대한 관심은 중간 과정 생략하면 간단해지죠. 전제 정권, 독재 정권도 문제 삼지 않을 수 있다. 요게 형식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형식적으로 해석한 의미가 되는 거죠. 맞죠? 전제 정권이 아니라 뭐 군주라고 나와 있는데 고쳐드리겠습니다. 군주. 근데 더 극단적인 경우가 있어. 아프리카 국가들 같은 경우. 이거 더 극단적이야. 왜냐? 아프리카는 다민족 국가가 많아요. 다부족 국가가. 근데 다수를 차지하는 부족이 정권을 잡아서 소수 부족을 학대하고 학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다수 부족은요, 이거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나한텐 그 총칼이 안 오니까. 그러면 소극적 자유라는 관점에서는요, 그런 추악하고 무시무시한 독재 정권도 문제 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명백한 한계가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제? 알겠죠? 이게 소극적 자유라는 게 나 자신의 자유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한 통제가 어디에 가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이거 이해 가죠, 이제? 이제 이해 가죠, 요 개념. 그래서 여기의 내용은 결국 뭐냐면 적극적, 소극적 자유에 요 저마다 한계와 문제와 한계가 있다 이겁니다. 둘 다. 내가 색깔을 반대로 써버렸네. 요거나 상당한 문제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갈게요. 그 다음 보시면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이 뭘 말하는 건지 잘 짚어야 돼.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억압하는 것과요. 절대 권력 또는 독재를 허용하는 자유. 요거 각각 무슨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요 각각 무슨 자유를 말하는 거죠? 적극, 소극이죠. 근데 잘 대답했어요.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억압하는 것. 나치즘. 진정한 자유는 그게 아니야. 너의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적극적 자유.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억압하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타락한 케이스겠죠. 적극적 자유 자체가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쵸?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억압해버리는 적극적 자유는 타락한 적극적 자유겠죠. 그럼 여기에는 뭐 쓸지 알겠죠? 절대 권력이나 독재를 허용하는 소극적 자유 또한 정상적인 자유는 아니죠. 어떤 자유입니까? 이것 또한 타락한 자유라고 봐야겠죠. 맞죠? 맞죠? 알겠습니까? 요 맥락? 승민아 알겠어? 좋아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결국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야. 저거 둘 중에 하나만 중시하면 타락한다 이겁니다.
적극적 의미만을 배타적으로 강조하거나 소극적 의미에만 초점을 맞추면 타락해버리고 만다 하는 겁니다. 자유의 의미는요, 뭐다? 결국 자유의 의미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가 이 두 측면이 조화된 상태에서 가장 잘 파악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맥락에서가 나오면 항상 어디를 지칭해요? 거의? 이런 맥락에서라는 말은 어디를 지칭해요? 요 앞쪽을 지칭하는 거겠죠. 요런 거 체크해 주시고요. 이런 지시 표현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서 결국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는요. 뭐라고? 전자가 후자의 필요 조건인 관계로 화해가 가능하다고 제안하기도 한다 이겁니다. 요게 무슨 의미인지 또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직접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 소극적 자유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요 소극적 자유는요, 보존되고 따라서 보존되며 전제인 거예요. 무엇에? 무엇에? 적극적 자유 실현에. 왜냐? 적극적 자유가 타락하는 양상이 우리가 지켜본 바로는 항상 뭐였어요? 소극적 자유를 적극적 자유라는 이름으로 깔아뭉개 버리니까 자유라는 개념 자체가 타락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소극적 자유를 보존을 해야 일단 여기까지 나가볼 수 있다 이겁니다. 적극적 자유까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알겠죠? X가 안 되려면. 아이러니하게도 소극적 자유를 탄압하는 적극적 자유는요. 적극적 자유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려요. 왜냐? 개인의 자유를 안 지켜주는데 그게 무슨 자유야. 자유라는 전제 조건에서 잘리는 거죠. 컷당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이성에 따른 자기 지배라는 적극적 자유가요. 이게 요런 의미라고 할 때 이 의미의 실현, 뭐의 실현? 적극적 자유의 실현이죠. 이것을 위해 외부적 강압의 부재는 필수 조건입니다. 왜냐? 왜냐? 제가 표시 하나로 짚어드릴게요. 요렇게 되는 거야. 외부적 강압의 부재가 없어야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잖아. 그쵸? 외부적 강압이 없어야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잖아. 말 정확하게 할게요. 외부적 강압이 있으면 나 자신을 못 지키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자유실현이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되는 거야. 알겠죠? 나 자신이라는 말이 더럽혀지지 않아야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편 외부적 강압의 부재라는 소극적 자유만으로 또 자유가 충분히 이해되거나 실천되기는 어렵더라고 하는 겁니다. 왜? 존 스튜어트 밀이 삶의 다양성을 옹호, 지지하면서 이야기, 시사, 느끼게 한 바 있듯이 사람들은 소극적으로 자유로운 곳에서도 관습에 지배되거나 잘 봐, 혹은 무지 상태에 빠지는 것이 두려워서 그 자유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보자. 이거 무슨 소린지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 교실은 일단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의견을 얘기한다고 끌고 가. 이렇게 하진 않잖아. 맞죠? 제가 수업하다가 여러분들 수업하다가 선생님 질문 있어요 해가지고 딱 손 들었어요. 근데 손 들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그 얘기가 저에 대한 모독끝만 아니면 끌고 가. 전기 의자에 앉혀. 막 이러진 않잖아, 갑자기.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수업 듣는 의자가 다 전기 의자야.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딱 이렇게 하면 잘못했어. 이러지 않잖아. 맞죠? 수업 들을 때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질문을 안 한다 이겁니다. 거의. 왜? 관습에 지배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수업 시간에 질문 안 하는 게 국룰인 겁니다. 대한민국은. 따로 찾아가서 질문하는 게 국룰인 거야.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 방법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대학교 가면 문제가 교수님들은 여러분들을 안 만나줘요. 질문이 뭔가? 그래? 대학원에 오면 내가 해결해 주겠네.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니까. 대학원에 자꾸 이렇게 해버려. 그래 대학원에 가면 질문을 해결하려고 했다가 질문만 잔뜩 이제 안고 나오는 거야. 뭐? 논문 이름은 다 교수 이름으로 한 다음에 뭐 해요? 한 줄로 적혀요. 뭐라고? 우리 랩실의 연구원들도 대단히 많은 도움을 주었음에 그 노고에 감사드린다. 이걸로 내 이름도 안 나와. 사실은 내가 실험 다 하고 다 한 건데. 질문 하나가 그렇게 무서우니까 질문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질문 못 하는 거야. 논문 이만한 거, 책 이만한 거 썼는데 거기 앞에 한 줄 나와 있어요. 대학원생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그러면 대는 현승민이고 학은 강동욱이고 원은 손석빈인 거야. 한 글자 나온 거야. 한 글자. 알겠습니까? 심지어 대학원 여기 탑이고요. 생까지 탑이고요. 여기서 자파리들은 다 뭘로 취급되는지 알아요? 들. 5명 이상인 경우에 4글자가 탑 4명의 연구원이고요. 5번째 이후 5등 이후로는 다 들로 취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습에서 질문을 어떻게 해? 그리고 뭐 해? 사실 이거 장난으로 얘기했지만 진지하게 봤을 때 우리는 이걸 너무 두려워하잖아. 이 관습이 센 이유가 뭐야? 애들이 질문한다고 했는데 질문을 안 했어. 관습적으로 질문을 안 했어. 근데 여기에서는 그게 있는 거야. 실패의 두려움이 있는 거야. 내가 질문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흔하죠? 표정 연기 잘하잖아요. 야, 그러니까 수업을 똑바로 쳤으면 그거에 대한 대답을 네가 할 수 있었겠죠. 그죠? 이 표정 장난 아니죠? 이 표정 하면은 막 애들 막 웃어. 막 애들 막 어떤 애들은 막 웃고 막 어떤 애들은 에이 그래 막 이렇게 막 해. 막 어떤 애들은 막 형이 수업 잘 들었어야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 어떤 애들은. 그러니까 이걸 무지 상태에 빠지는 게 너무 두려운 거야. 왜냐면 나머지 애들도 지들도 솔직히 모르는 애들 많아. 근데 적어도 이 상태에 빠지지 않잖아. 그러니까 결국 어떤 길을 택하는 거야? 이 질문의 자유를 사용하지 않아 버리는 거야.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사실은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제가 장난식으로 얘기하긴 했는데 이게 너무 터무니없는 질문이 아니면 질문을 해주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관습이 센 사회라서 이거 질문을 못 하잖아. 어때? 소극적 자유 관점에서 얘기하면 뭐야? 선생님이 나한테 얘기해봐라고 하진 않잖아. 맞지? 선생님이 나한테 얘기해봐라고 하진 않잖아.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면 적어도 모른다는 티는 안 나잖아. 그러니까 그 자유를 포기하는 거야. 근데 그 무지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뭐뭐 할 자유라는 적극적 자유의 의미에 가까워요. 그러면 수업 현장에서 질문을 하지 않는 거는요. 적극적 자유를 포기하고 소극적 자유를 지키는 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죠? 이거 이해 가죠, 이제? 여러분들. 이해 갑니까? 근데 사실 그게 올바르냐 하면 여러분들 쉽사리 대답 못 하잖아. 그치? 쉽사리 대답 못 하잖아. 그게 맞아요? 하면은. 그러면 봐봐.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결론적으로. 다시 말해, 사람들이 소극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누린다는 거는 진짜 자유를 이제 향해 간다는 건데, 외부적 방해가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플러스 뭐? 욕망의 실현을 위해 적절한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선택을 추진하는 신념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 소극적 자유, 구체적으로 말하면 소극적 자유, 참맛이겠죠. 참맛의 실현 조건은 결국 뭐입니까? 첫 번째는 속박이나 억압이 없어야 돼요. 요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죠. 근데 두 번째는 요게 소극적 자유 개념 중심으로 봐도 참맛으로 실현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대안이 있어야 되고요. 이를 추진하는 신념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근데 어디에 가까워요? 뭐뭐 할 자유에 가깝잖아. 그쵸? 이해되십니까? 이 말 이해되죠, 이제? 이해되죠? 요 10번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9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2번까지. 자, 9번에 타인들이 어느 정도로 작용했느냐가 결국은 의도 같은 거에 관계없이 강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0번 뭐예요? 개인의 신념에 따라 소극적 자유를 억압하는 상황. 근데 여기는요, 강압이라든지 뭐 속박 같은 말을 써도 뭐 구속 같은 말을 써도 큰 무리는 없다고 봐요. 알겠죠? 저런 말 써도 되겠죠? 저 빈칸에 넣었을 때 막 큰 문제가 생기진 않겠죠? 그쵸? 봅시다. 그 다음 11번 요거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제가 할게요. 자유의 문제를 간섭받지 않는 영역 줄여서 불간섭 영역의 정도 및 그것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지만 요 관점은 결국 무슨 관점이다? 여기에 들어갈 정답의 관점이에요. 무슨 자유? 무슨 자유? 소극적 자유입니다. 저 파란색으로 밑줄 친 개념이 소극적 자유의 개념이잖아요, 사실은. 그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소극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 외부적 방해가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대안을 선택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대안이 선택되면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신념도 있어야 돼요. 뭐? 내가 모를 때 선생님한테 질문한다는 대안을 선택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를 직접 실천하는 신념이 있어야겠죠. 애들이 수근수근 되더라도. 그래야 결국 소극적 자유를 완벽하게 누리면서 우리가 말하는 적극적 자유의 의미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겁니다. 이해 갑니까?